제2주차 강의부터 제4주차 강의까지 주로 근대 이전, 즉 전근대 한국 정치 외교의 특성과 함께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중국과 일본의 문호개방 과정을 살펴본다면 제5주차부터의 강의 내용은 주로 근대 한국의 정치 외교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주요 사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어느 한 사건에는 그 발생 배경과 함께 사건의 진행 과정, 사건 결과와 그것의 의미, 영향 등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제5주차 이후 배우게 될 근대 한국의 정치와 외교에 나타난 여러 사건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경우가 많으므로 하나의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종합적인 시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즉 여러분 잘 아다시피 나무와 숲을 같이 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제5주차 강의에서는 1876년 조일수호 조규의 체결로 시작되는 한국의 문호개방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조일수호 조규 이전 상황으로서 1866년 한국과 프랑스가 전투를 벌인 병인양요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매개로 한국과 미국이 전투를 벌인 신미양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다음으로 조일수호 조규 체결의 배경이 되는 당시 한국과 일본의 정책 및 운양호 사건, 여러분들 운용호 사건이라고 알고 있죠? 운양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일수호 조규 각 조항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조항의 내용과 각각의 정치외교사적 의미에 대해서 깊숙이 분석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제6주차 강의 주제는 1882년 발생한 이모군란과 1884년 발생한 갑신정변입니다. 이모군란은 1876년 조일수호 조규를 시작으로 한 한국 정부의 문호개방 정책이 불러온 여러 모순과 그리고 일본을 위시한 외국 서양 세력의 침투에 반대했던 구식군대, 옛날 한국의 군대죠. 구식군대 중심의 민중저항운동이었습니다. 이모군란은 비록 급진적인 개혁운동의 성격은 가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대원군을 비롯한 위정척사적 보수파의 재집권 그리고 청나라의 영향력 확대를 가져왔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근대 최초의 자발적인 반봉건적 민중운동이었다는 가치를 가진 것이었음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제6주차 강의에서는 1884년 발생한 갑신정변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갑신정변은 비록 소위 3.1천하, 3일간 지속되었거든요. 그래서 3.1천하라고 하는데 소위 3.1천하로 끝났으나 즉 김옥균, 박영호 중심의 급진개혁파가 발표한 혁신정강의 내용처럼 한국 최초의 근대적이며 자율적인 정치 변혁 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와 함께 김옥균 등 정변 주도 세력이 대외 정세, 특히 일본의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고 정변 자체가 민중 계몽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동반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실패로 끝남으로써 소위 보수파라고 할 수 있는 4대 수구 세력의 권력 강화와 조선의 근대화 지체 및 이후 청나라 일본 양측의 대조선 간섭이 더욱 심화되는 부정적 영향을 낳았음도 함께 설명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허락된다면 갑신정변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던 개화사상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할 예정입니다. 개화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개화의 물결을 가져왔던 사상적 근저인데요. 사실은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화사상의 근저는 한국의 실학사상, 특히 후기 실학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들이 바라봤던 세계관,
그 근대적 세계관이 개화 사상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비록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잘 이해해 두시면 개화파의 정치적인 변혁 운동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